네, 오늘 거는 좀 받아볼게요. 자, 먼저 23페이지요. 몇 번이었어요? 10번? 소인수가 소인수가 세계인 가장 작은 자연. 이거 다 해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소인수가 세계인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소인수가 세계인 거는 당연히 소수 미시 세계여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건 2, 3, 5. 이거가 소인수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숫자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지수는 다 1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30이죠. 근데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궁금하긴 한데,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지가 좀. 아니, 맞았다며. 근데 뭐 여러 개를 했다며. 그게 궁금해. 뭘 여러 개. 어. 숫자를 써서? 아니지, 거듭제곱으로 바로 썼어야지. 어차피 이렇게 나타낸 것 중에 소인수가 3개여야 되잖아. 야, 그냥 바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경우, 너는 이제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그러면은 30까지 하려면 1부터 30까지 했던 얘기요? 네. 그러면 안 돼. 거듭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됐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도 되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소인수가 3개인 자연수다. 어? 두 번째로 작은 거는 뭐예요? 그죠? 그 하나 더 곱해진 거. 이래도 소인수는 3개인데. 네가 얘기한 210은 7을 곱했다는 얘기죠. 그럼 소인수가 4개인 거잖아요. 2, 3, 5, 7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틀린 거예요. 소인수가 3개인 것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건 이렇게 해서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적으로. 자, 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유정이 있다 그랬잖아. 30쪽에 10번이요. 네.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랬는데 공약수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랑 100을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이 얘기야. 근데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자, 우리 거듭 제곱으로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죠. 자, 겹치는 것만 우선 쓰고 지수는 작은 것만 쓰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2, 얘는 1. 그러니까 얘가 최대 공약수야. 지금 최대 공약수는 2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거의 공약수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게 방금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니까요. 얘로 그냥 보시면 돼. 20은 필요가 없어. 지수에다 1씩 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 1 더하면 3이고 얘는 1이었으니까 1 더하면 2여서 약수의 개수는 공약수의 개수는 그래서 6개가 됩니다. 의미를 조금 알고 계셔야지만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어차피 최대 공약수 구한 다음에 또 공약수를 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실까요? 그쵸?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말이 헷갈려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안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예린이 해야죠? 네. 예린 질문해야 되잖아. 47? 2번이요. 이거 은근히 2번 틀린 사람들 있었을 텐데. 네. 자, 방식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표현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수직선에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뭐, 소수를 나타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분수 방식으로 아시는 게 좋으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이거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수직선에 찍는 건 맞았어요? 아, 찍는 건 맞았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여기 있을 거고, 3분의 5는 여기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에서 얘네 두 개 사이의 정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빨간색. 거기에 정수가 뭐 있냐, 세는 거거든요. 다 쓰라 그랬네요, 정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4개를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보고 찾는 거예요. 이 사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또 혹시 물어보실 거 있나요? 몇 쪽? 51? 51쪽에 7번이요? 7번이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아까 혜린이가 와서 물어본 거.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데요? 찍을 수 있으면?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점을 이렇게 이미 찍어 놨죠? 마이너스 3이 여기고, 2분의 5가 여기야. 그리고 갔다가 있으면 진한 점이고, 갔다가 없으면 흐린 점이고, 진한 점일 때는 그 있는 숫자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흐린 점은 이 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무슨 얘기 이해될까? 근데 이 사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의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되는 이게 답이야.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림을 그려보셨어요? 아니면 안 그렸죠?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야 돼요. 이 문제는 수직선 그리는 게 가장 쉬운 거야. 그냥 푸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서 푸셔야 돼요. 아직 처음이잖아요.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이제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꼭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승희는 뭐 물어볼 거 없어? 다 돼요? 수석이는 없는 거예요. 가온이는 괜찮아? 하연이 없어요. 수라는 아직 몇 페이지죠? 많이 지금 몇 페이지야? 많이 했네? 너도 혹시 뭐 질문할 거 없니? 괜찮아요? 예린이 더 없어요? 46쪽이요. 46쪽에 1번이요? 1번을 모르는 거 아직 많이 모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A, B, C, D 중에서 다 모르는 거야? 어, 분수를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자, 다시 순서를 얘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A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한 칸을 먼저 보는 거야. 몇 등분 했어? 2등분 했잖아. 그럼 다 2등분 할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2등분 해야 돼? 0부터 2등분 할 거예요. 자, 보니까 0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잖아. 이게 부호라 그랬어. 마이너스죠.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야. 0에서 지금 A까지.
왼쪽 방향으로 가면 부호는 마이너스. 이건 이해돼요? 자, 분모를 뭐라 그랬죠? 이 한 칸을 몇 등분 했냐가 분모야. 지금은 이 한 칸을 2등분 했죠? 그러니까 분모가 2인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부터 지금 다 나눠놨으니까 0에서부터 A까지 이제 칸을 세면 돼요. 몇 칸이에요? 0에서 출발해서 칸을 세시기만 하면 됩니다. A까지. 어? 잘 세보세요. 여기서 세면 이렇게 되잖아요.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죠. 어떻게 해서 다섯 칸이 된 거죠? B에서 셌어요. 슬픈 얘기네요. 네, 자, 네. 일곱 칸이에요. 자, 이번에 B 모른다 그랬죠? 네, 그럼 B는 방금 A랑 하는 방식이 똑같네? 자, B는 뭐라고 답 써야 돼요? 방식이 똑같아, 지금. A랑 B가. 자, 방향 먼저 해야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부호가 먼저 마이너스. 그리고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D도 그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D도 지금 보면 이 한 칸을 몇 등분 했어요? 3에서 4를 몇 등분 했나요, 지금? 3등분 한 거 보여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3등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3등분을 다 했어. 칸마다 2에서 3도 하고 1에서 2도 하고 0에서 1도 하고. 자, 지금 보시면 0에서 또 출발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였고 3등분 했으니까 분모가 3이죠? 자, 이제 칸수 세시면 되죠. 여기까지. 몇 칸이에요? 맞아. 이게 오케이? 오? 아, 또 있어? 없어요? 저 진도 나가요? 없으면 이제. 어, 진도 나가주세요.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없으신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게 어디냐? 53까지였잖아요. 53까지였고, 이제, 연산을 할 땐가요?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이건 설명하지 않았나? 모션에 설명 안 했어. 나 왜 한 거 같아? 설명은 안 했나요? 무슨 설명 안 했어?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뭐, 이 다음은 뺄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덧셈이랑 뺄셈의 구분은 원래 없어요. 뺄셈도 원래 다 덧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식 쓰는 방식. 책에 있는 방식으로도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푸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그 둘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둘 다 풀이 방식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마 식이 복잡해질수록 제가 두 번째로 설명하는 방식이 좀 더 쉬울 거예요. 식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풀이 방식도 얘기하고 제가 푸는 방식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둘 다 풀이는 상관없어요. 네, 둘 다 맞는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앞으로는 이제 식을 좀 다 쓰셔야 돼요. 감사는 좀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푸는 방식 순서를 잘 맞춰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를 볼 거예요. 자, 요 숫자를 볼 때, 지금, 가로에 있는 수가 보이죠?
그럼 가로에 있는 수를 봤을 때 부호가 지금 어때요? 둘 다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죠? 그러면 숫자 앞에 부호가 똑같을 때에는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할 수 있게 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에는 그 부호를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옆에 있는 것도 보시면 얘도 지금 얘도 3 마이너스 3이고 얘도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러니까 부호가 같죠? 그래서 더하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부호가 똑같으면 그 부호를 여기다 쓰시고 얘가 하는 역할은 지금 없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플러스 2예요. 자, 이제 얘를 봤어. 얘를 봤는데 부호가 다르죠. 네,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3에서 2를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부호는 뭘 쓸 거냐? 큰 숫자에 있는 부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실까요? 반대로 얘가 플러스 4고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있다면 큰 숫자가 4니까 4의 부호를 먼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빼야 된다. 항상 뺀다는 의미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는 없다. 자, 그래서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쓰셔도 되지만 플러스는 안 붙여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책에서의 설명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얘기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결과는 얘로 똑같이 나오는데, 자, 저는 이렇게 봐요. 가로마다 보는 거예요. 가로마다 봤을 때, 가로를 먼저 가로를 없애고 계산하면 우리는 3 더하기 뭐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기준은 가로 앞에 부호를 생각하는 거야. 가로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가로에 있는 걸 그냥 가로를 없애고 쓰시고 가로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면 가로 안에 있는 걸 부호를 바꿔서 꺼내는 거예요. 플러스면 그대로 꺼내고 마이너스면 바꿔서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 앞에가 얘를 그대로 꺼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같은 수잖아요. 3 더하기 2죠. 네,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붙이고 3이랑 2를 더해서 5 옆에 있는 예로 다시 해볼게요. 자, 얘를 봤을 때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꺼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꺼내시고 얘도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꺼내시고 같은 부호니까 그 부호를 붙이시고 같은 부호끼리는 더 마이너스 5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설명이 좀 다르죠? 네, 방식이. 자, 그래서 둘 중에 틀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자, 이제 1-1번을 볼게요. 자, 1-1번에 보면은 지금 뭐 한 거냐면 항상 시작은 0인 거예요. 0에서 움직인 거니까 이게 지금 화살표 표시로 돼 있죠? 0에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5 칸이 4칸 갔으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서도 4에서 이렇게 간 거죠. 3칸 갔으니까 오른쪽이어서 3칸 가서 플러스 3 이렇게. 자, 그래서 식을 쓴 게 이거예요. 플러스 4랑 플러스 3이랑.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방식대로 얘기하면 가로 안에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를 썼고 부호가 같을 땐 더해라. 그래서 플러스 7 이런 식이에요. 자, 밑에 있는 거 뭐 2번, 4번만 할게요. 2-1. 제가 한 방식으로도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 방식은 이렇게만 따로따로 붙여서 플러스면 그대로 꺼내시고 플러스면 그대로 그러면 뭐 그냥 7이죠.
할 게 없죠?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면 그대로 꺼내시고 플러스면 그대로 꺼내시면 얘는 플러스 38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도 그대로 꺼내야죠. 마이너스 6이고 그대로 꺼내야죠. 마이너스 7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바로 빼기 때도 바로 해도 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더하기는 초등학교 때처럼 해도 돼요. 바로 없이. 빼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같은 부호면 부호를 먼저 쓰시고 같은 부호끼리 숫자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얘도 꺼내면 마이너스 8, 얘도 꺼내면 마이너스 5, 같은 부호니까 마이너스 5, 여기는 더하기를 해야 된다. 그 13.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뭐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둘 다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식이 가로가 더 많아질수록 제가 한 방식이 조금 더 쉽고 가로가 몇 개 없다 그러면 원래 방식대로 하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가로의 개수를 좀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책에 있는 방식이랑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식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계산을 좀 빨리 하시고 이 단원의 목적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 단원의 목적은 그냥 무조건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목적은 없어. 빠르고 정확하게. 네, 뭐 이해하고 그런 건 없어. 규칙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계산을 못하면 앞으로 수학은 어차피 못해요. 네, 계산이 안 되니까. 뭐 어차피 이해를 했어도 계산하다 다 틀릴 거예요. 네, 계산을 안 되는 거는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랑 얘를 먼저 봤어요. 책 설명을 먼저 해보면 큰 숫자가 3인데 그 부호를 먼저 쓴다. 그리고 얘랑 얘랑 보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큰 수가 3이어서 3에서 1을 뺐다. 그래서 플러스 1이다. 그게 책의 설명이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얘를 꺼내면 앞에 플러스니까 3 플러스 3으로 꺼내고 얘도 앞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그대로. 자, 똑같은 얘기죠. 큰 숫자가 3이니까 큰 숫자 부호를 쓰고요. 부호가 다르니까 뺀다. 결과적으로 뒤에서 다시 원래대로 식이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자, 요 얘기였죠. 4-1번도 같이 볼게요. 자, 4-1번에 보시면 자, 0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4칸을 갔으니까 플러스 4, 요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4에서 뒤로 3칸 갔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고 3칸 갔으니까 3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부호가 서로 다른 게 보이는데 4가 크니까 부호가 플러스고 부호가 다를 때 빼라 그랬으니까 4 빼기 3이어서 수직선도 볼 수 있으셔야 되고 식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는 뭐 해볼까? 4번만 하나 할까요? 자, 얘도 제 방식으로 하면 그냥 꺼내면 얘는 플러스 10이고 얘를 그냥 꺼내면 앞에 플러스여서 마이너스 19였고 자, 부호는 19가 크니까 19부호인 마이너스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19에서 10을 뺐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런 식입니다. 뭐 6-1번도 똑같은 얘기여서 할게요. 자, 이런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얘기한 방식을 왜 사용하라고 한 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분수 소수 나왔을 때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는 부호가 서로 다른데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때는 그냥 방금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꺼내서 통분하시는 게 훨씬 쉽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5분의 2랑 2분의 1이랑 누가 더 커요? 5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2분의 1이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방식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우선 꺼내 보시고 얘를 꺼내면 플러스 5분의 2, 얘를 꺼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통분을 하겠죠? 네. 그러면 얘는 분자분모에 2를 곱했을 거고 10분의 4고 얘는 분자분모에 5를 곱해서 네, 10분의 5고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5가 더 크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부호는 예부호인 마이너스를 써야 되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10분의 5에서 10분의 4를 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 그런 거 계산하실 때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설명했던 방식을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당연히 정수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해야죠 얘도. 네. 그래서 지금 얘 분모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2를 2분의 4로 쓰셔서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소수가 나와 있어도 뭐 얘가 소수로 바꾸는 게 쉬우시면 그렇게 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틀린 거 아니야. 네, 근데 보통은 웬만하면 분수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꺼내면 마이너스 3, 0.3으로 꺼낼 텐데 분수로 바로 쓰시면 되겠죠? 10분의 3 이렇게 쓰시고 얘도 꺼내면 마이너스 5분의 1이어서 이제 통분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2 부호는 마이너스 5 10분의 9가 되겠죠? 3 더하기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대로 바로 답을 쓰시면 되고 자 제가 이렇게 등호를 막 처음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등호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제가 등호를 몇 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썼잖아요. 굳이 이렇게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그러니까 등호는 보통 3개 이상이면 복잡한 혼합 계산도 등호는 보통 3개 이상을 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이랑 식이랑 구분을 했었어요. 계산할 거는 그냥 계산하면서 정리해서 한 줄. 계산할 거는 계산하고 다시 정리해서 한 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건 뒤에 혼합 계산 나중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7-1번을 해볼까? 5번? 7-1번에 5번? 자, 얘도 다시 꺼내면 마이너스 5분의 3. 얘도 꺼내면 플러스 3분의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통분을 하니까 얘는 15분의 9, 얘는 15분의 10. 그래서 15분의 10이 크다는 게 보이니까 얘 부호인 플러스를 앞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15분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10 빼기 9를 해서 이번에 답은 1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하는 이 순서를 꼭 잘 지켜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이게 더하기의 설명에 다 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또 뭐예요? 덧셈의 계산 법칙에서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뭐 이게 나왔다. 자,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위치를 바꿔놓고 계산을 해도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게 덧셈의 교환 법칙이고, 덧셈의 결합 법칙은 계산 순서를 다르게 해도
B랑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든 A랑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든 값은 똑같이 나온다.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더하기 빼기는 순서 바뀌어도 다 맞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옆에 식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랑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얘기할 때에는 이 교재에 있는 순서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교재에 있는 순서를. 그러니까 먼저 뭐 했어? 지금 얘를 계산을 할 때 얘랑 얘랑 지금 위치를 바꿔. 근데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계산 순서가. 계산 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먼저 보시면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꿨다. 이게 덧셈의 교환 법칙이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보니까 마이너스 2고 이쪽 가로는 플러스 2여서 얘를 묶었다 이 얘기죠. 그게 이 밑에죠. 네. 그래, 그게 덧셈의 결합 법칙이죠. 묶어서 이거 가로를 먼저 계산하니까 0이 된 거죠. 얘는 그대로 있었고요. 그래서 얘만 바로 밖으로 꺼낸 거잖아요. 앞에 플러스였으니까 그대로 꺼냈겠죠. 마이너스 1. 근데 이 풀이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제 방식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7 플러스 2. 내가 가로가 많아질수록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방식이 쉽다 그랬죠. 얘를 생각하면 얘 가로 꺼내면 마이너스 2. 얘 가로 꺼내면 마이너스 37이고 얘 가로 꺼내면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같은 부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얘 같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였을 거고 같은 부호니까 37 더하기 2를 했겠죠. 얘는 2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9에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37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얘도 제가 뭐 식을 처음이라 이렇게 길게 썼지만 요 식은 안 써도 되죠. 식 쓸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로 나타내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근데 또 이 같은 문제에서 꼭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냐면 얘가 같은 부호니까 얘를 바로 묶어도 돼. 같은 부호니까 먼저 계산해도 되죠. 더하는 게 더 편하니까 같은 부호니까 마이너스고 더해서 30. 그 다음에 n 꺼내서 플러스 2. 원래 보통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덧셈의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풀어라 하는 문제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방식을 꼭 사용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 방식을 쓰시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푸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덧셈의 교환법칙, 경합법칙을 꼭 사용해라 그때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걸 사용하는 지금 단원이니까 다 그렇게 풀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먼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꿨어요. 그게 기억이 덧셈의 결합법칙. 덧셈의 교환법칙. 꼭 덧셈회를 쓰셔야 돼요. 네. 그냥 교환법칙이라고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 두 개를 먼저 계산하려고 묶었죠? 이게 덧셈의 결합법칙. 자, 그래서 이 묶은 걸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여서 0이 되죠? 네. 그래서 답이 플러스 4다. 네, C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덧셈의 계산법칙을 이용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덧셈의 교환법칙은 어떨 때 사용하고 결합법칙은 어떨 때 사용하고에 대해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시고 보통은 같은 부호 있는 걸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가로 안의 부호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오고 플러스 2가 뒤로 가는 플러스고 이렇게 우선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니까 같은 부호끼리 묶어주면 된다.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2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였고 얘 계산하면 플러스 7이었고 그리고 더하기가 있어서 큰 숫자가 7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뭐 서로 빼야 되니까 다 답이다 이런 식으로 책에서 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덧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한 거고 여기는 결합 법칙을 사용한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덧셈이라는 얘기만 들어가요. 뺄셈의 교환 법칙, 뺄셈의 결합 법칙이란 말은 없어요. 그건 이제 뒤에 뺄셈 하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뺄셈도 결국엔 덧셈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뺄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덧셈만 하고 문제 풀리는 게 아니고 뺄셈까지 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세트거든요. 덧셈이랑 뺄셈은 세트입니다. 방법도 똑같아요. 방법도 아예 똑같아요. 차이만 아시면 돼요. 자, 어차피 아까 얘기한 게 포인트는 뺄셈이라는 건 원래 없다. 뺄셈도 다 뭐로 바꿔야 된다? 덧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덧셈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덧셈으로 바꾸냐가 이제 여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뭘 보는 거냐면 이 앞에 부호를 보면 바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부호를 다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플러스로 바꾸고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야? 아까 방금 했던 덧셈 방식이. 그러니까 결국에 뺄셈은 덧셈으로 바꾼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럼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또 큰 숫자가 3이니까 3의 부호를 여기.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3에서 1을 뺐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뺄셈의 방식. 자, 다시 옆에 것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얘가 마이너스니까 뒤에 있는 이 두 개를 부호를 바꿔라. 그래서 얘도 플러스로 바꾸고 얘도 바꾸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보이면 둘 다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으면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 부호가 이제 서로 같다는 게 보이니까 플러스. 부호가 같으면 더하라 그랬으니까 3 더하기 1을 해서 4. 자, 순서는 요거예요. 제가 이제 푸는 방식으로. 제가 푸는 방식으로 하면은 크게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없죠. 얘 그냥 꺼내면 되니까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부호 반대로 꺼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큰 숫자의 부호인 마이너스 붙이고 다르니까 뺀다 이렇게 해요. 뺄셈 할 때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 가로 없으면 플러스 3이고 얘 가로 없으면 앞에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꺼내면 플러스 2고 그래서 부호는 둘 다 같으니까 플러스고 같은 부호 꺼내니까 플러스 4다. 이렇게 뺄셈과 덧셈의 차이는 큰 거예요. 똑같은 방식. 결국엔 뺄셈도 셈이랑 같는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네모칸에 있는 것만 하고도 할게요. 저기 뭐였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보이면 둘 다 바꿔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0. 자, 큰 숫자가 20이니까 20의 부호인 플러스를 쓰시는 거고, 부호가 다르니까 빼서 10이 되겠다. 자, 여기도 풀이로 보시면 이걸 생략했죠. 부호가 플러스고 20 빼기 10이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이걸 생략했단 말이에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생략되든 상관이 없어요. 네. 필요한 것만 맞춰서 등호가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2-1번만 하고, 이제 풀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얘도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를 둘 다 바꾼다. 플러스 10이 됩니다. 얘랑 얘가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쓰시면 되고, 합쳐서 30이다. 했으면 4번은 제가 푸는 방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는 꺼내면 마이너스.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꺼내면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큰 숫자가 21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21, 부호가 다르면 빼야 되니까 빼기 2가 돼서 답은 플러스 10.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이 더 편하세요?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 틀린 건 없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맞게 하셔도 돼요. 첫 번째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풀이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얘기를 하겠고요. 분수 소수는 방법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혼합계산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군요. 혼합계산이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덧셈 뺄셈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합계산 나와 있는 그거는 한 문제 정도만 풀면 돼요. 한 세 문제 풀면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만 풀. 자, 우선 5-1번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교환법칙, 결합법칙도 다 사용하고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다 사용하고 그 방식에 맞춰서 얘기해볼게요. 자, 우선은 얘가 먼저죠.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야 되니까 둘 다 부호를 바꿨어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먼저 계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얘랑 둘 다 음수죠? 네. 그 음수끼리 먼저 하는 거니까 위치를 얘랑 바꾸는 거죠. 자, 얘랑 위치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왔고 여기가 플러스 10이 온 거예요. 자, 이게 덧셈의 교환법칙. 자, 이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같은 부호끼리 먼저 하려고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가로로 묶어준 거죠. 자, 이게 덧셈의 결합법.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죠.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같으면 더하라 그랬으니까 8이라고 하죠. 뒤에 있는 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얘 이제 여기다도 그대로 썼죠? 게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얘로 봤을 때 얘랑 비교해 보니까 큰 숫자가 10이고 그 부호가 플러스여서 플러스를 쓸 거고 부호가 가로 안에가 서로 다르니까 빼야 돼서 이렇게 쓸 거다. 이게 책에서 원하는 원래 정식적인 풀이 방식입니다. 이제 밑에 2번을 보시면 2번은 이제 제가 푸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로만 어차피 4개를 각자 없애시면 됩니다. 얘 꺼내면 플러스 10이죠? 얘 꺼내면 마이너스 6이죠? 얘 꺼내면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꿔서 10 플러스 15죠? 얘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바꿔서 마이너스. 자, 이제 같은 부호끼리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로 위치를 바꾸고 플러스 10이랑 플러스 15로 위치를 바꾸고 이 교환법.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묶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따로 할 거고 플러스 10이랑 플러스 15 따로 할 거고 이게 결합법. 그래서 얘 더하면 마이너스 7이고 얘도 더하면 플러스 27이어서
큰 숫자가 27이니까 플러스고, 부호가 다르면 빼야 되니까, 이 다르 길어질수록 가로를 안 쓰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그죠? 가로를 위에처럼 많이 쓰는 것보다. 근데, 두 방식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식을 제대로 써라 하면 위에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은 좀 편하게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을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한 방식을 알고 있으면 얘는 이제 제가 한 방식으로 꺼낸 거죠. 가로가 아예 없죠? 네. 여기서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로가 없는 걸 굳이 가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쓸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네. 가로가 없는데, 문제에서. 가로를 다 만들어서 식을 썼어. 이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쓸 이유는 없고. 가로가 없으면 없는 대로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같은 부호인 게 얘랑 얘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을 해서 7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 고 그러면 이제 뭐 크게 계산할 게 없죠. 얘는 17이고 얘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5. 그래서 편하게 계산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가로에서 만들지. 옆에 써있죠? 제가 한 방식이. 네, 지금 옆에.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걸로 하시라. 오른쪽에.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주시면 되겠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아직 문제가 많으니까요. 푸는 거 보고 나서 이걸 나갈지, 문제를 정할지, 그거를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어요. 5-1번에 3번만요? 얘는 그냥 7 빼기 7이잖아요. 자, 얘 가로 벗겨내면 7이잖아요. 플러스. 얘 가로 벗겨내면 마이너스 7이잖아요. 자, 원래 계산대로 하면은, 뭐, 부호는 뭘 쓰든 상관이 없죠. 숫자가 똑같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써도 되고, 마이너스 써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거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빼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더하기 0이 되는 거예요. 7 빼기 7이에요. 이게 된 거예요?